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농산 어촌과 도시의 달동네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환경을 가진 곳에 기본적인 개선 사업을 펼쳐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조하는 이 새뜰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강원도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민태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위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소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들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한쪽은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쪽 어디선가는 이제 그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그게 꼭 농어촌 지역만이 아닙니다.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농어촌에는 오지 마을들, 도시에는 달동네, 이런 취약 지역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가 따져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조차 아직 안 들어가는 지역이 무려 한 32%. 그 다음에 면 지역에서 상수도가 아직도 안 돼 있는 데는 무려 29%. 그 정도입니다. 도시 내 이제 달동네 주거 취약 지역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 354개소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 취약 지역을 좀 끌어올리는, 그쪽의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선 가보면 아직도 그 슬레이트 지붕들이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그런 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재래식 화장실들이 그대로 있어서 네. 또 환경 문제들 있는 거, 공동 화장실을 확충해서 그런 걸 위생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소방도로가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소방차가. 그래서 소방도로 등의 주민 안전시설, 상하수도 설치, 이런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다는 아니죠. 네. 우리가 문화복지 사업 하는 휴먼 케어 프로그램도 이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종합 패키지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지원 규모를 이제 점차 확대해 왔는데, 금년에는 전국에서 119개 지역이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거 보시다시피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이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꼭 돼야 될 지역들이 이제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는 좀 굳이 새뜰마을 사업을 안 해도 잘 살 것 같은데, 또는 그리고 이게 또 국비가 그래도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일치 단결해서 공동체 혈액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이런 걸 따져서 좀 안 되는 마을들 빼고 나니까 102군데가 이제 선정이 네. 돼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이 물론 많죠. 80개 지역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72개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도 39개 중에 30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따라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 생활 위생 인프라 확충 등 해서 마을당 대략 한 국비가 한 50억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6군데 정도 이제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말 취약 지역의 이제 구조를 개선해 가는 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네,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개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도시재생과 다른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은 이제 도시가 이제 지역이 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이. 네. 근데 여기는 그 도시 지역도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달동네가 포함이 되는데, 달동네는 대체로 이게 도시재생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네. 지역이. 그러나 이제 도시재생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2014년부터 했던 것은 도시재생, 그다음에 2017년에 이제 새로 이제 시작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공동체 중심으로 가고 있죠. 네. 이 두 가지는 우리 새뜰마을 사업과 도시형에서는 상당히 같은 중복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도시재생 지역보다도 이 새뜰마을 지역들은 더 열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원도에 새뜰마을 사업이 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정부 이제 우리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특히 강원도가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도 취약하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비해서 사업 추진도 좀 늦어지고 자립 성장도 어려운 그런 악순환이 사실 지속됩니다. 네. 이 사회 간접 지원만 뭐 필요한 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던 연구 개발 문제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 의료, 교통, 생활 여건 개선과 같은 이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열심히 일한 이제 강원 남부의 폐광 지역, 그 다음에 석탄 산업 활려로 이제 주민 생활 환경은 훨씬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제 남북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그런 경제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우리는 산지가 82%나 되다 보니까 그걸 적절하게 개발하지 못해서 거기서 또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즉 새뜰마을 사업이 바로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새뜰마을 사업의 좀 필요성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선정 기준과 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이게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사업 대상지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그다음에 노 슬레이트 지붕들 그런 그 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많은가, 이게 많은가가 이제 기준이 네. 됩니다. 산간에 이제 달동네나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안전 및 생활 인프라, 소방도로조차 없거나 이런 지역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을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촌형의 경우는 이제 대면 평가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도시형의 경우는 사실상 대면 평가까지 현장까지 아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죠. 네, 교수님께서 이제 선정 기준과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현재 도내 이제 새뜰마을 사업이 네. 어느 정도 얼마나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2015년부터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15년부터 시작된 여러 새뜰마을 사업지 어떤 대상지의 어떤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폐광 지역하고 접경 지역에 근접해 있는 그런 마을들이 대부분 그 새뜰마을 사업, 그러니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닷가에 항구에 접해져 있는, 그러니까 특히 항구 같은 경우는 그 산간으로 이루어진 그런 달동네들이 많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목호 등대지구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마을들이 점점 이제 그 어업이 좀 쇠퇴가면서 그 주거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생활 환경들이 계속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그 대상지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이 한 50%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가보면은 진짜 그 문을 뜯으면은 그냥 흙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읍소지지하고 좀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갖고 그러한 문화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 특히 그 어르신들이 많이 그 주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강릉이나 속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강릉 같은 경우랑 속초는 이제 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권이 새로운 어떤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상권이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쪽 지역은 계속 개발에 있어서 좀 개발이 미뤄지고 그러다 도태되는 보니까 상황. 도태되고 쇠락되다 보니까 네. 주로 노인들, 어르신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떠한 그런 집수리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한 그 위험이나 그리고 우범 지역으로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게 참 그게 중요한 제일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예.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사실 아까 우리 민 박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여건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은 지붕 개량하겠다고 갔는데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 우리가 보통 해놓으면 뭐해 하는 얘기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최소한 안전하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여기는 안전하게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구조들이고요. 아까 이제 묵호 같은 경우를 얘기 드리면 그냥
겉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야간 빌딩 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 밤에 반짝반짝해서 아주 큰 빌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보면 전부 이제 소위 아주 작은 조그만 집들이 그렇게 쫙 쪽방 몰려 있는 같은, 거죠. 네. 족발 같은 집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사실 갈등이 있었지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은 사실상 에너지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서로 같이 협동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자신감들이 서로 생겨가는 것. 그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발전보다 더 큰 걸 얻은 것 같은데요. 올해 좀 강원도의 농촌 지역의 4곳, 뭐 도시 2곳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지역의 환경, 이제 생활 여건 등을 조금 고려해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도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이 15년부터 시작되면서 지난 정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쭉 끌어왔는데 일단은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균형발전 정책에 관련된 비전과 전략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걸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잠깐 공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18개 시군이나 주민들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선정률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광 지역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적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 대상지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올 초부터 공모가 끝나고 2020년을 대비해서 그러한 사업에 관련된 대상지를 수요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올 8월 달 말쯤에는 이 18개 시군의 어떤 사업 대상자와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영양화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담당자들과 특히 이제 기초지자체의 18개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라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산간, 그 다음에 폐광 지역, 그 다음에 적경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상지를 발굴해서 2020년도에는 어느 시도보다도 높은 선정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뭐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 규모 측면이나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강원도가 이 샛들마을 사업 선정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점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교수님? 예, 아까 저희 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에 잠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계속 사업은 계속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저희 본위원들이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 가장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샛들마을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안 하느냐. 그에 대해서 그 모든 의견이 일치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네. 그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만 2018년도에 그 사업이 이렇게 일시 신규 선정이 중단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이걸 그 다음 후속 사업이 없는데 뭘 하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한 관리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정확히 우리 민연구원이 민 박사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도의 담당자들, 그다음에 시군의 담당자들 그리고 실제 그 대상에 대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을 우선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좀 신청을 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하려면은 그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그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 또 호응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물론 갈등이라는 게 꼭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갖다가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지들이 좀 당긴다면 그거는 그냥 서면 평가 수준에서도 딱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려운 지역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접경 지역, 회광 지역, 그리고 이 지역들을 다 포함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이 선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사업 선점을 위한 이제 뭐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강원도 도내 취약 지역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또 적응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 샛들마을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균형이가 직접 선정하고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착이 또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균형의 역할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대통령 자문이기 때문에 이 실제 그 농어촌 도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히 많은 그 사업들을 농어촌 농림부의 이제 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근데 국토부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이게 다 소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연계가 되어야 실제로 그 취약 지역들이 제대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우리 민간 기업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비영리 조직들, 이런 그 협업이 확대해서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거의 우리 전 도 차원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이제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것들 이제 지역 인식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강원도에 입지에 와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그 어려운 지역들을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인가 고민들을 함께 하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취약 지역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신청을 못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린 더 이상 취약 지역이 없어요. 이런 완벽하다. 날이 올 것을. 그렇죠. 예,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도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샛들마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저희 이제 도에서는 18년도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강원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분야별로 봤을 때 공간적인 분야가 특히 샛들마을 사업, 즉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공간 분야에 대한 어떤 역점 과제로서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게 강원 매력 있고 활력 있는 강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계획하고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농산어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특히 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북방시대 평화경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북방시대의 어떤 선도 교통망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역점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제 중에서도 특히 가장 기초적인 어떠한 이런 사업이 바로 이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샛들마을 사업 하나하나를 진행해 나가고 보다 보면은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떤 영내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간 격차라든가, 그리고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부분들도 이 샛들마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내년에 일단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어떤 영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지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균형 발전 지수가 개발되면 시군 간의 격차나 그리고 면 단위 어떤 마을 단위 어떤 그런 격차들이 저희들이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이런 지수를 가지고 특히 샛들마을 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에 어떠한 그런 지수를 대입했을 때 가장 열악한 지구들을 빨리빨리 선정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영내 불균형, 즉 강원도 내 자체 내 어떤 균형 발전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저희들은 또 18개 시군의 담당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이경 교수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네. 많은 워크숍과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샛들마을 사업, 즉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민태용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